네,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에어부산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오늘 에어부산 갑자기 2시 반 이후인가요? 갑자기 쏘아 올리더니 18.86%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.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.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. 네, 오늘 특징주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IDT, 아시아나항공 등 그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줬다가 눌려면 다시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또 아시아나항공을 또 SK가 SK그룹의 인수전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22%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전에 4월 중순이죠. 4월 중순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바닥까지 거의 한 37%, 그러니까 약 40% 정도 하락을 해줍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이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21선을 뚫어주면서 추세 돌린다는 것은 21선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21선을 뚫어주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대신 반대로 추세가 전환하는 시그널 21선 돌파하는 그 신호가 나왔을 때도 거래량은 변함이 없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 그 파세코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. 파세코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파세코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. 4,000원대 하는 종목이 한 달 사이에 한 100% 정도 상승을 해주고 단기간 한 달 내내 빠지면서 거의 마이너스 한 30%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. 거래량도 거의 없이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종목이 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급등이 나와주고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얼마 급등 나오죠? 85%에 대한 급등이 나와준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특징으로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없어서 빠진 건지는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줬지만 급등이 한 번에 나와준다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급등이 나와주거든요.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종목도 한 달 내내 빠지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한순간에 그냥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.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 본다 하면 한 달 내내 주가를 밀었던 거를 하루 만에 올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내 종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건지 좋은 종목인데도 빠진 건지를 잘 선별하고 구별해 나가신다면은 이 어려운 시장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면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좋은 종목인지 하지만 밀렸을 때 추가적으로 사도 되는지 내가 지금 밀린 종목들을 보면서 악재가 있어서 빠졌는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너무 어렵게 시장 보지 마시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. 모바일 리더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좋았네요. 빨간불 쫙 켜면서 출발을 했고 빨간불 역시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8.39%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별 시세 보니까요. 우리 옆에 계신 고박사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타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요. 요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딱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. 계속해서 올라갈까요? 네, 이제 모바일 리더를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상향이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거의 저점 대비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4배가량 올라간 종목이 모바일 리더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게 아니 시장은 빠지는데 왜 우상향이 300%씩 200%씩 급등이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내 종목은 시장 빠지면서 빠지기만 하는데 왜 모바일은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기만 하는가? 이렇게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렸죠. 전파기지국이요. 저점 대비 200% 갔습니다. 오이솔루션이요. 저점 대비 300% 갔죠. 에이스테크요. 저점 대비 100% 갔습니다. 실제로 모바일도 뭡니까? 마찬가지로 5G 관련주예요.
5G였기 때문에 충분히 돈이 들어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저점 대비 300%씩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린 거죠. 무슨 기업이냐? 화웨이 제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. 왜? 화웨이가 제재 어떻게 받았냐?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클라우드를 만들었는데 그 클라우드에서도 화웨이가 제재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수혜를 누가 받냐? 바로 그게 모바일 리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반등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. 결국에 급등하고 결국에 상승할 종목은 5G고 지금 5G가 이미 100%씩 200%씩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뜻은 뭐냐 한다면 시장이 저점을 찍은 만큼 다시 저점에서 올라갈,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시작할 5G 관련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그 종목, 저점에서 출발할 종목 마르스온가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은 남성이 맞습니다. 자,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잘 좀 세워주세요. 네, 남성이라는 그 기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일전에 이현상 이후에 20% 급등,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주의인데 풀리거든요. 내일 풀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지금 남성이랑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먼저 보시더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일단 이슈가 살아있고 이 종목이 지금 그 차량용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다. 1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눌림목짜리 공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거 한번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전고점 라인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은 단기 목표가 3,500원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, 21선을 깨는 라인이죠. 21선이 아마 좀 주가가 만약 빠지게 되면 21 이동평균선도 같이 내려올 겁니다. 그래서 손절가 2,700원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손절가 2,700원, 단기 목표가 3,500원. 항상 분할 매도하시고, 그 다음에 또 추가 급등 나와준다면 4,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급등 시에는 어떻게보다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가는 내일부터 바로 뭐 사셔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눌림목 자리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도 하셔서 이 종목 단기 또는 스윙으로 봤을 때 4,000원까지도 홀딩해서 꼭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? 네, 미국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볼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왜냐한다면은 이 미국에서 이 화웨이 상품이 너무나 이 보안이 안 좋고 좋지가 못하다라 밝혔는데, 실제로 이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전 세계 이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화웨이가 다양한 기업들한테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운영체제를 담당하는 구글한테도 제재를 당했고요.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CPU나 이 그래픽카드를 연결시켜주는 이 IRM에서도 제재를 당했고요. 실제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제재를 당했고요. 그 다음 실제로 이 칩셋이라고 하죠. 우리가 스마트폰에 실제 CPU라든가 그래픽카드 들어가면 칩들이 작아야 돼요. 그 칩들을 우리는 스냅드래곤, 흔히 뭐 기린이라 부르는데 그 퀄컴이라고 부르는데 그 퀄컴에서도 제재를 당했고요. 그다음 칩을 만들어주는 TSMC에서도 제재를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거쳐가지고 따지고 보면 더 많습니다. 뭐 인텔이라든가 PCI라든가 훨씬 많은데 정말 많은 데에 거쳐가지고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화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하는 게 화웨이의 이 많은 분야가 다 제재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겠어요? 중국 게 아니라
시선이 어디로 돌아간다 했어요? 한국으로 돌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.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서 50% 가고 60% 가고 있던 5G 관련 통신장비 기업들이요. 지금 70%, 80%, 90% 가고 있는 거고요. 아까 얘기했던 OE솔루션 200% 가죠. 에이스테크 100% 가죠.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시스템 이슈로 얼마 가요? 200~300% 가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이 화웨이 제재가 더 강해지면서 수혜가, 이 5G 수혜가 플러스 알파로 화웨이 제재 반사이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20% 갈게 50% 가고요. 50% 갈게 80% 갈 기회라는 겁니다. 최저점에서 이지만 5G 관련주가 다시 뛸 준비가 되는 상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욱더 궁금해집니다.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.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. 저 몰랐어요. 삼성전자가 1위를 했어요? 오늘? 네, 이번에 이 사실상 아. 미국의 IT 조사 기관을 따르면은 그 오.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번에 노키아라든가 아니면 에릭슨을 제치고 5G 장비 시장 1위를 이번에 차지하게 됐습니다.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다 했을 때는 이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G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칩셋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많은 것들을 해결해 놓은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있거든요. 흔히 버라이즌이라든가 AT&T라든가 아니면 실제 스프린트라든가 미국의 4대 통신사입니다. 대한민국의 SK, KT, LG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뭐 버라이즌, AT&T, 스프린트가 있는데 그 3개 기업의 통신 장비를 공급 체결한 기업이 어디냐? 그게 삼성전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5G 통신 장비의 이 점유율이 지금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뭐예요? 삼성과 연관이 된 5G 장비 관련 수혜주가 저점에서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삼성이 이번에 실제 1위를 하면서 5G 수혜를 봤죠? 거기 더불어서 뭐 봤습니까? 실제로 이번에 화웨이 반사이까지 같이 봤죠? 그럼 두 개 이슈를 한 방에 받으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? 30% 갈게 50% 간다. 충분히 그 이상 급등이 기대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. 고박사 전문가님 혹시 추리가 가능하세요?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면서 5G 관련 통신 장비 업종인데 삼성과 관련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? 근데 너무 또 많아요. 주가는 또 바닥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? 정말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기가 막힌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난 종목 중에 하나 그 장비 유무선 장비 업체인데 기산텔레콤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.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전에 5G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마르스님 이번에 또 알서포트 좀 굉장히 크게 또 급등을 좀 시키지 않았습니까?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마다 뭐 20% 30%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또 힘이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주가는 좀 바닥에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CS라든지 FRT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바닥에 있다. 지금 월봉상 본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부터 좀 추세 전환을 좀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점을 지금 공략을 해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주가가 그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바닥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닥에 있는 그 장비, 통신 장비, 장비 제조업체 중 그 종목은 기산텔레콤이 아닌가. 정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산텔레콤이 정답일까요?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?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. 그럼 정답이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예요? 네,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화웨이 제재 중에서도 뭐가 있냐? 인텔의 제재가 들어갔습니다. 인텔이 바로 CPU 공급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서 인텔 CPU를 쓰지를 못하게 됐어요.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CPU를 다른 걸 써야 되고 그 관련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?
이번에 삼성전자가 바로 CPU가 뭐예요? 비메모리 반도체죠.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2030년 133조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고요. 실제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같이 키워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? 삼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 중점 3대 사업 중에 뭡니까? 첫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예요. 정부의 3대 중점 사업이.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와 삼성의 수혜까지 133조의 수혜까지 받고 있는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까지 받고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최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급등이 나온다 한다면 여기 있습니까? 이번에 알소프트가 얼마 갔죠? 35%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. 그럼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 이슈 있죠? 삼성 투자 이슈 있죠? 화웨이 제재 반사 이슈까지 있죠? 충분히 3개의 이슈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알소프트 35%의 몇 배? 2배에서 3배 이상 더 큰 급등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종목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